웃는 남자는 빅터 위고의 소설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마 이 뮤지컬이 워낙 성공적인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이 뮤지컬을 통해서 아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웃는 남자의 그윈 플랜도 물론 익숙하지만 더 익숙한 캐릭터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그웬 플랜의 얼굴에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명의 귀족들이 연극을 보러 오게 되면서 그웬 플랜과 이 극단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귀족들의 암투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웬 플랜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영국의 어마어마한 귀족의 상속자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극단에서 공연을 하던 이 고아가 갑자기 영국의 귀족회 멤버가 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돼요. 자기는 가난한 사람의 생활을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세상의 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귀족들이 하는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열정적인 연설을 하지만 결국 다른 귀족들의 조롱거리가 돼버리고요. 귀족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자기 한 명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윈 플랜은 다시 예술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키워준 울수스와 소울메이트인 데아를 찾아 나간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서민이 정치를 하려 그래도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퇴출된다는 이 메시지가 웃는 남자의 가장 중심적인 어떤 플롯 라인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웬 플랜이 자기가 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더러운 세상을 내 힘으로 바꿔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이 곡의 제목이 모두의 세상인데 빅터 위고가 주장했던 휴머니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곡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굉장히 멋진 무대 장치 안에서 영국의 귀족회를 방불케 하는 가발을 쓴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그웬 플랜이 거기서 부르는 그 눈을 떠라는 노래도 이 뮤지컬에서 가장 멋진 노래 중에 하나고요. 이 부분이 빅터 위고의 소설을 읽은 일부 사람들이 그 중에 이 웃는 남자가 영국이 배경인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두 번째 이 작품의 중요한 테마는 역시 웃는 남자, 이 웃는 얼굴이죠. 그래서 웃는 얼굴은 어떤 무력감의 상징이기도 한데 웃는 남자의 뮤지컬 버전에서도 귀족들이 그웬 플랜의 퍼포먼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웃기는 쇼지만 이 웃음 속에 들어있는 숨겨진 칼이 굉장히 샤프하게 사회적 모순을 찌르기 때문에 관심 대상이 된 거죠. 그 눈을 떠라는 넘버를 부르기 직전에 귀족들이 왕실의 굽실굽실하는 모습으로서 이 그웬 플랜의 웃음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 귀족들의 웃음이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코믹한 표정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그 비극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한 예로 웃는 남자라는 넘버가 있는데요. 그 넘버는 그 눈을 떠라는 많이들 아시는 그 넘버를 부른 후에 정말 환멸을 느끼면서 이 상어 내한테 부르는 곡이거든요. 속으로는 분명히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떤 그런 감정을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입은 웃고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데아가 죽었을 때 데아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곡이 있는데 눈은 울고 있지만 입은 또 웃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넘버를 만나면서 더 자연스럽게 더 극대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그웬 플랜이 떠돌이 극단과 같이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귀족이라는 거를 깨닫고 내가 이 썩어빠진 세상 한번 바꿔보겠어 라고 해서 부르는 그 넘버 제목이 모두의 세상, 모두의 세상이라는 그 넘버. 그리고 이 영국의 귀족회에서 실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는 그 의원들한테 펀치를 날리듯이 부르는 그 눈을 떠, 이 넘버들이었던 것 같은데 경들, 부족함 없이 다 갖춘 분들, 경들, 나 여기 진실을 외칩니다. 간청드리고 연민에 호소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그게 막 좀 얘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도 뒤에는 있지만, 긴 플랜은 제가 뮤지컬을 봤을 때는 의사당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웃는 남자를 부른 다음에 귀족의 삶을 등지고 다시 예술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구나 극도의 힘듦과 정말 사막 한가운데 있다는 기분을 느끼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찾고 싶고 만나고 싶잖아요. 정말 꼴 보기 싫고 환멸을 느꼈을 때 됐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우르수스와 데아, 우리 테드 캐스트의 사람들을 만나러 갈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클랜 찰리 공작으로 변한 뒤 자기가 늘 원했던 잔인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다짐하면서 부르는 이 넘버가 연출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신이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웃는 남자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난 군중들의 심리,
왕의 독점, 귀족들의 횡포, 또는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금권의 권력 장악,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과거 사회에서 찾으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왕정이 있기 전에 왕과 귀족이 한편인 세상이 아니라 왕과 귀족이 대립하던 시대, 어려운 철학적인 내용과 복잡한 언어를 아름다운 음악과 춤으로 가득 채워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렸다는 점인 것 같고요.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뮤지컬이기도 했습니다.